네, 정부에서 26조 원 규모의 빚을 소각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군가 빌렸던 돈인데 그러면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갚는 돈에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빚탕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에서는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가게 됐을 때 그것을 회계장부에 적어놓게 됩니다. 회계장부에 누군가 1,000만 원을 빌려가게 되면 받을 돈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놓게 되죠. 그런데 이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만약 돈을 갚지 못하는 그 연체 시기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 은행들은 상각처리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왠지 이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100만 원 없애고요.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200만 원 없앱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회계장부상에 이젠 받을 돈 0원 이렇게 적어놓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 빌려갔었고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장부상에 받을 돈 0원이라고 적히게 되는 것일까요? 보험사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받습니다. 리스크 관리죠.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따져서 그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은행에서는 연체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100명에게 돈을 빌려줘 봤더니 1명 정도가 돈을 잘 못 갚더라. 그러면 이 1명이 못 갚을 돈을 대비해서 나머지 99명의 이자에서 그 돈을 다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 관리인데 왜 내가 돈 못 갚은 저 사람의 돈을 내가 갚아줘야 되느냐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게 금융회사는요,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들을 분산시켜서 다 같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욕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그냥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소각시켜주겠다고 했던 26조 원 규모의 채권은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민간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상각처리가 됐던 그 채권들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소각시켜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갖고 있었던 채권을 소각시켜주니 그러면 세금이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에 출범할 당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민행복기금은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들을 장기 연체 채권을 사왔습니다. 16조 4,350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왔는데 얼마에 사왔느냐? 이것을 8,803억 원에 사왔습니다. 채권 가격 대비 5.3%의 채권을 사온 것이죠. 어차피 은행들이 못 받을 돈이니 우리가 5.3% 가격이라도 쳐줄게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넘기세요 해서 국민행복기금이 그 채권을 사왔고요.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가서 돈 좀 갚으세요. 다 갚으실 필요는 없고 한 50%만 갚으세요.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받아냈던 돈이 1조 3,197억 원이었습니다. 8%를 회수했죠.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53만 원에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가서 돈을 좀 갚으세요 해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3만 원을 투자해서 80만 원을 받은 거니까 결국 27만 원의 수익, 50%의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그동안 이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의 상당한 수익을 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안쓰러워서 그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이 사람이 금융 고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철저한 계산 때문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선수 치면 손해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어떤 금융사가 내가 고객에게 채무 조정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숨통이 좀 트였네 라면서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갚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각각이 갖고 있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거나 어느 누구 하나 이득이 되지 않게끔 일괄적으로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빚의 탕감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